자, 오늘 원자를 결합한 원자가 결합한 분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교과서는 26쪽, 27쪽입니다. 자, 우리 블록 같은 거 옛날에 많이 가지고 놀았을 텐데 이런 블록 같은 것들은 서로 결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원자라는 게 하나의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했을 때 이 원자 같은 것들도 결합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아까 제목에서 원자가 결합한 분자라고 했으니까 결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거와 관련돼서 동영상 하나 볼게요. 자, 이거 소리 들리죠? 재미있는 블록놀이. 다양한 블록을 이렇게 저렇게 조립하니 와우! 멋진 차가 되었네요. 다양한 블록이 모여 모형을 만들듯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원자도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입자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2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하면 수소 분자가 생기고 2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하면 산소 분자가 생깁니다. 그럼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 분자가 된답니다.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만나 물이 되는 것처럼 분자는 결합하는 원자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나 수에 따라 다양한 물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지금 원소의 개념, 원자의 개념, 그리고 분자의 개념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차이가 있어요. 원소는 어떤 물질을 이루는 종류의 개념이었고요. 원자는 그 물질의 입자, 물질을 계속 자르고 분해하고 자르고 이러다 보면은 가장 작은 입자가 나오는데 그게 원자였고요. 그리고 분자는 원자가 2개 이상 결합한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자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는 아까 그 동영상에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 지금 선생님이 노트 필기 마크가 있죠? 이거 노트 필기 해야 됩니다. 노트 필기 마크가 있으니까 노트 필기 해야 돼요. 노트 필기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정의가 의미하는 게 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독립된 입자로라고 되어 있죠. 독립된 입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지금 선생님이 물분자들을 가져와 봤어요. 물분자들. 요거 물분자 하나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 물분자들이 5분자가 있죠.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서로 결합되어 있어서 얘가 이쪽으로 갈 때 얘도 따라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서 분자라는 개념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 분자와 이 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분자라는 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텐데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썼어요. 썼죠. 이런 그림이나 설명은 안 써도 되고요. 그냥 분자하고 이 정의만 써놓으면 됩니다. 썼다고 믿을게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분자는 아까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든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원자들이 결합을 할까? 우선은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할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산소 기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소 기체,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를 말하는 거예요. 산소 기체를 봤더니 얘는 지금 산소 원자, 이거 빨간색 하나가 산소 원자예요. 산소 원자 하나랑 또 다른 산소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입니다. 분자. 그리고 여기 물 분자가 있죠. 아까 그 동영상에도 나왔던 물 분자.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이 원자랑 원소랑 구분하게 하려고 예시로 하나 들었었는데 기억나나요? 이것도 이 빨간색이 산소 원자고요. 그리고 이게 수소 원자죠. 그래서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원자가 같은 종류로 결합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원자,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지금 다음 예시들이 과연 분자일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어떤 원소로 되어 있다고 했죠? 기억나요? 어떤 원소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탄소로 되어 있죠. 맞아요. 탄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 어떻게 탄소 원소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그렸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다이아몬드랑 흑연이랑 비교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고요. 선생님이 실제로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가 탄소 원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결합되어서 탄소 원자랑 결합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따가 배우게 될 건데 이게 바로 분자 모형입니다. 분자 모형. 자, 이게 다이아몬드고요. 흑연도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확실히 탄소 배열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다이아몬드가 분자냐? 그걸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탄소 원자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 결합되어 있어요. 다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선생님이 요것만 만들었지만 이게 여기 밑에도 지금 탄소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죠. 아니죠. 얘는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까 분자의 개념에서 독립된이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얘는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성질을 나타낼까요? 성질은 나타낼 것 같아요? 우리 다이아몬드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냐? 얘가 엄청 단단해요. 엄청 단단해. 그러면 얘만의 어떤 성질은 갖고 있는 거죠. 엄청 안정하고요. 엄청 단단해. 그래서 성질은 갖고 있지만 얘는 독립되어 있는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가 아니고요.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독립되어 있지 않고 이 특정 원소의 종류, 특정 원자가 이렇게 계속 배열되어 있는 이런 거를 이런 결정이라고 해요. 다이아몬드는 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금을 한번 볼게요. 금. 자, 금은 선생님이 따로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원소랑 원자랑 얘기하면서 금계 얘기했었잖아요. 금계를 보면은 막 원자들이 막 계속 막 모여 있다고 했죠. 얘네들도 원자들이 막 엄청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얘도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금뿐만 아니라 금속들, 철이나 불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건 모두 분자가 아니고요. 결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정입니다. 그래서 금도 분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금과 같은 금속도 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산소 원자 보도록 할게요. 산소 원자. 지금 아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하나,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를 산소 원자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산소 원자가 하나만 그려놨는데 얘가 하나 더 있다고 해보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독립은 되어 있어요. 독립은 되어 있죠. 그런데 성질을 나타낼까요? 이 산소 원자 하나만 있더라도 성질을 나타낼까? 성질을 나타내지 않아요. 산소 원자 하나만으로는 성질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분자가 아닙니다. 아까 독립되어 있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성질을 나타내냐 아니냐도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분자의 정의 자체에서. 그래서 얘는 성질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분자가 아닙니다. 그럼 성질 나타내는 애 뭐 있냐? 성질 나타내는 애 뭐 있냐? 아까도 말했듯이 산소 기체가 있죠. 산소 기체. 얘도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산소 분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죠. 산소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독립되어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또 뿐만 아니라 성질을 가지고 있죠. 성질을 가지고 있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호흡하는데 사용되는 기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질을 연소하는데, 물질을 불태우는데 그런 역할을 하죠. 조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성질도 갖고 있죠. 독립되어 있고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다. 그러면 얘는 분자가 맞겠죠. 분자입니다. 분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O2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원소기호랑 분자식이랑 배우면은 좀 이해가 쉬울 거고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산소는 O2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배울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산소는 분자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원자 분자라고 들어봤니? 라고 되어 있죠. 단원자 분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뭘까? 단원자 분자. 단 하나의 원자로 되어 있는 분자라는 뜻이에요. 뭐야? 아까 산소 원자 하나만 있을 때는 분자 아니라며?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원자 하나만으로도 분자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원자 하나만으로도 분자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헬륨 기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헬륨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옛날에 원소할 때 헬륨 어디에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요?
그렇죠. 풍선에 있죠. 지금 선생님 그림도 막 풍선 해놨지. 지금 풍선이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서, 아, 이 풍선은 되게 가벼운 거예요. 공기보다 가벼워. 아, 그런 걸로 통해서, 아, 여기다 헬륨 넣었구나. 알 수 있죠. 헬륨 넣었어, 지금. 헬륨은 이런 식으로 우선은 원자 하나기 때문에 이것도 원소 기호인데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원자 하나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매우 안정해요. 매우 반응성이 없고 불에 타지도 않고 가볍고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행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행선 잘 반응성도 없고 가벼우니까 풍선의 충전 기체로 이용이 됩니다. 독립되어 있고 성질이 있어요. 그럼 얘 분자죠. 근데 얘는 원자 하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라고 그냥 분자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단원자 분자다. 단원자 분자다. 독립되어 있고 성질이 있으니까 분자인데 그냥 분자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분자를 아까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거로 했으니까 그냥 분자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단원자 분자라는 새로운 명칭이 등장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단원자 분자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분자가 맞다. 자, 아르곤 기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단원자 분자인데요. 얘도 원소 기호 이렇게 나타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 하나로 되어 있고요. 얘는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이런 전구 알아요, 여러분? 백열등? 이런 전구. 이 전구 안에 여기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에 충전 기체로 씁니다. 그럼 이 공간 안에 왜 아르곤을 쓰냐? 아르곤에도 성질이 있죠. 어떤 성질이냐면 고온에서 반응성이 없어요. 여기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우리 백열등 같은 거, 그 전구 같은 거 만져보면은 계속 켜 놓으면은 뜨거워요. 뜨겁죠. 뜨거워서 전기 스파크로 불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르곤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반응성이 없어가지고 이런 전구 안에다가 넣는 충전 기체로 씁니다. 그래서 전구뿐만 아니라 형광등에도 넣는다. 그래서 얘도 독립되어 있고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인데요. 하나의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단원자 분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분자의 개념, 지금 선생님 여기에는 노트 필기 표시가 없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제가 아까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금과 같은 금속이나 이런 것들, 흑연 같은 것들은 결정이라고 했어요. 분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원자 하나만 원래 일반적으로는 원자 하나만 있을 때는 분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원자 하나만 있더라도 분자가 되는 그런 애들 헬륨이랑 아르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르곤도 분자가 된다. 자, 그러면 요거는 노트 필기를 해줘야 됩니다. 노트 필기. 분자의 성질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분자는 결합한 원자와는 다른 물질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산소 원자랑 산소 분자 있었는데, 산소 분자 아까 산소 기체라고 했던 거. 산소 원자는 그냥 산소 원자 하나만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산소 원자에서 없었던 성질이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했을 때 나타나죠. 불의 연소를 돕는다거나 우리 생명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이런 성질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분자가 됐을 때는 새로운 성질이 나타났고 이것은 다른 물질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 산소 기체는 O2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산소 원자. 산소 원자가 2개 있다는 표현이에요. 산소 원자가 2개 있다. 오존은 O3래요. 그럼 얘는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한 형태죠. 자, 우리 오존 들어봤어요? 오존층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오존층 들어본 친구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 오존층은 말 그대로 이런 오존이라는 물질이 되게 많아요. 오존층 우리 성층권에 성층권에 오존층이라는 그런 오존이 많은 구간이 있어서 우리 햇빛에 있는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 오존층 파괴된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존은 그런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산소 기체와 오존의 그런 기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원자의 수가 결합하는 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2개의 분자가 성질이 다르다는 건 다른 물질이라는 거고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는다. 산소 분자가 생명의 호흡이라던가 물질의 연소라던가 그런 성질이 있었어요. 근데 얘를 산소 원자로 나눴어. 그럼 그 성질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3가지 적어 놓으면 됩니다. 이거 좀 시간 줄게요. 1분 줄게. 잘 쓰고 있나 한번 볼까요? 오, 강아지 뭐야? 귀엽네. 자, 29분인데 30분까지 줄게. 30분까지. 아, 30분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 되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분자 모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원자 모형 했었잖아요. 원자도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형으로 간단하게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했었는데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도 선생님이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분자도 마찬가지로 모형으로 나타내는데요. 아주 다양한 분자들이 있어요. 다양한 분자들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는데요. 요거 정도는 알아둡시다.
자, 우선은 요거. 우선은 요거 암모니아 분자 있죠? 암모니아 분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나타냈던 게 어떤 원소였죠? 기억나요? 하얀색으로 나타냈던 거. 그렇죠. 그렇지, 이거 필기해야지. 이거 필기하세요. 그냥 암모니아 분자 쓰고 그 다음에 요거 그림 그려놓으면 되죠. 그리고 색깔 표시할 수 있으면 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얀 색깔, 요거는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 그리고 요게 뭐야? 요 파란색이 뭐야? 바로 요거는 질소 원자예요. 질소 원자. 그래서 암모니아라는 분자, 우리 암모니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탄소? 탄소 땡? 질소예요. 암모니아. 이거 어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오줌에 많아요, 오줌에. 그래서 얘는 질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3개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수소. 나중에 원소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분자식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산소기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체인데 I로 돼 있네. 산소기체는 계속 봤죠. 얘네들은 수소래. 산소 원자 2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이거 염소기체 왜 다 여기 I야? 체예요, 체. 염소기체 보도록 할게요. 염소니까 당연히 염소 원자로 되어 있겠죠. 얘도 염소 원자 2개가 결합한 겁니다. 2개, 이거 3개, 여기 하나. 그리고요, 이산화탄소 분자 있죠? 이산화탄소.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중단원 마무리 문제에서 이산화탄소 했었는데, 기억나요? 요거는 탄소와 탄소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 가운데 여기 있는 게 탄소입니다. 그리고 양 옆에 지금 산소가 2개 있죠. 그래서 보면은 산소가 2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분자 계속 했으니까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로 되어 있죠. 염화수소. 염화라고 하는 거는 염소를 의미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초록색 여기에 염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하나. 그리고 과산화수소. 이거는 아까 이산화탄소 했던 것처럼 산소가 많다는 뜻이에요. 아, 산소가 많구나. 그러면은 얘네 2개. 요거 2개가 산소 원자죠. 지금 빨간색은 산소 원자를 계속 말하는 걸 보아서 요거 색깔에 따라서 원자가 다르구나. 원자의 종류를 색깔로 표현을 했구나 알 수 있죠. 이거 막대기로 이어진 게 있고 막대기가 없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수소 원자 2개.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하나네. 산소 하나. 산소 하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보니까 어떤 거는 막대기가 없고 어떤 거는 막대기가 있어요. 이거를 모형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형의 종류를 이렇게 막대 모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이 원자와 원자의 결합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공간을 채우는 것처럼
두 개 그냥 겹치는 것처럼 나타내는 모형이 있어요. 이거를 공간 채움 모형이라고 해요. 요거는 막대 모형은 말 그대로 결합을 막대로 표현을 해서 결합 상태를 보여주고요. 공간 채움 모형은 그냥 막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결합이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양으로 보이죠. 그래서 모형을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모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등교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모형 만들기를 직접 해볼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은 아까 어떤 원자를 나타낸다고 했죠? 어떤 거 나타낼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그려져 있는데. 그렇죠. 염소죠. 이거 파란색은 질소. 그리고 이 빨간색. 그래서 산소. 이거 검은색. 검은색. 그렇죠. 탄소. 이거 하얀색. 그렇죠. 수소죠. 얘네들을 결합을 하는데요. 보면은 요렇게 결합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이 있고요. 요런 식으로 조그만한 게 있는데요. 요거는 공간 채움 모형 만들 수 있는 막대 모양이고요. 요거는 막대 모형 만들 수 있는 막대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오면은 할 거지만 하나만 만들어 보면 지금 선생님이 암모니아 만들어 볼게. 여기 보면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이렇게. 이 동그라미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막대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끼우면 되겠죠? 이렇게 꽂으면 이거는 무슨 분자죠? 무슨 분자예요? 그치, 암모니아 분자죠. 그리고 이번에 공간 채움 모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산소. 자, 산소에다가 수소 원자를 빼시면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뭐예요? 그렇죠. 물 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자 모형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오면은, 다음 주에 오면은 이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분자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건데요. 과제가 있어요, 과제.